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에너지 신산업에 15조 원을 투입하고 신규 인력 3,0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에너지밸리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제로 1000일이 지났지만 진실규명과 선체 인양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 철거를 놓고 서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쌀 우선 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바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올 한 해도 힘차게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술개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화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증 사업도 해외 수출용 실증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주시면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형환 장관은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이 빛가람 에너지밸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관련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자하시기로 한 분야들을 좀 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에너지밸리 구축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전력도 에너지 신산업에 올 한 해 15조 원을 투자하고 전력그룹사 중심으로 신규 인력 3,160여 명을 채용해서 에너지밸리에 성공을 이끌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직접 지역을 키우고 동시에 지역 경제 혁신의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는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로 개발됩니다. 미래에셋이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오는 2029년까지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의 새로운 개발 주체가 됐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전남도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에셋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여수 경도 골프앤 리조트의 기존 시설과 부지를 3,400억 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29년까지 7,5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6성급 리조트 호텔, 테마파크, 케이블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 유발 효과 1조 7천억 원, 고용 창출 15,000여 명으로 중견기업 500여 개를 유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래에셋은 좀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경도의 가치는 그게 지금 가치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훨씬 더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될 것 같아요. 전남도는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 협약의 실행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도에 대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이 되면 연육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이 더 용이해져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수시는 경도 명품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 유치 사업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해양관광 리조트가 건설돼서 여수가 관광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려는 여수시의 전략이 여수 명품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잠시 쉬어가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5도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모레에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계속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지역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기온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눈발이 살짝 날리겠고요. 앞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6도, 담양에 5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5도, 구례와 보성이 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어제로 1000일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여전히 미공이고 정부 대응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따지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체적 증거 없이 보내온 1000일 동안 변죽만 울린 결과인 건데요.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은 급변침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한순간에 방향을 틀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는 선체 인양 이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1000일. 긴 시간 동안 인양된 건 의혹뿐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체적 증거 없는 현재 누구도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하나둘씩 짚어보다 보니까 정부의 발표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찾아낸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세월 X라는 다큐를 사사건건 보수 진보 간 진영 논리 싸움에 휘말리며 순탄한 적이 없었던 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내 선체 조사를 못하고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습니다. 이제 본격적 조사를 하려는 특조위마저 침몰시키려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한 약속마저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 아닌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촛불이 만들어낸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의료시설 의혹에 매몰돼 참사 당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버텨내왔던 4.16 가족들이 결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과도적 시기에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악화된 국민 감정을 의식해 증거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세월호 참사 재판은 이준석 선장만 중형을 받았을 뿐 누구도 책임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추진되고 있지만 유일한 실체적 진실, 세월호 선체 인양 없이는 그 무엇도 속 시원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여름이면 모습을 드러냈어야 할 세월호 선체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인양을 끝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랬듯 날씨라는 큰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당초 해양수산부가 장담했던 세월호 선체 인양 시점은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공정상 최대 난관이라던 선수들기가 지연되고 이후 공정은 계획이 수차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해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중국 인양업체에 모든 정보를 기대해야 하지만 정보 공개는 폐쇄적. 인양 작업 도중 선체가 훼손되고 선체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잇따랐지만 모두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크레인 대신 유압 바지선, 선체를 띄어 옮기는 플로팅 도크 대신 반잠수식 선박으로 인양 장비가 바뀌었지만 사전에 기술 검증이 부족했던 건 해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방식이 바뀌어 있는데 애초에 예정하지 않았던 방식이 왜 바뀌었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초에 생각보다 지연이 됐던 거하고. 정부는 여전히 인양 성공을 장담하고 있지만 몇 월이라고 시점을 못 박지는 못했고 업체 측은 올 봄을 인양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조기에 유속도 잔잔하고 파도나 바람이 없는 좋은 날씨가 열흘이 지속돼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像吊船头我们就连续等了1个半月才等到一个好天气把它吊起来. 구멍 뚫리고 잘려나가 누더기가 됐을지라도 반드시 끌어올려야 하는 실체적 증거. 1000일 동안 9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양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을 철거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광산구와 구청장을 징계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우레탄 철거가 관련법을 어긴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했는데 광산구는 징계가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논란이 됐던 지난해 여름, 광주 광산구가 관내 학교 한 곳에 우레탄 트랙을 철거했습니다. 후속 대책도 없이 뜯기만 한다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재난기금으로 철거한 것은 월권 행위였다며 광산구를 징계했습니다. 교육청 사무인데도 개입해 자치구의 재난기금을 사용한 광주 광산구를 기관 경고하고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 조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광산구처럼 재난기금을 사용할 경우 태풍과 대형 화재 등 재난기금이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징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형배 청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 안전을 위해 광산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왜 징계 사유가 되냐는 겁니다. 공무원 징계와 기관 경고도 모자라 기관장 경고까지 하는 건 과잉 징계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여의치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헌법소송을 통해서 부당성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갈등을 놓고 차기 광주시장 선거 출마설이 도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 광주시가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에 대한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150여 개 총탄 흔적에 대해 국과수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최종 분석 결과를 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2년 전 붕괴됐던 광주 남구 대화아파트 옹벽이 오늘 완공됩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집안 침하로 전체 길이의 15%가량이 붕괴됐던 대화아파트 옹벽의 복구 작업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국비 등 총 30억 원이 투입된 복구 작업은 흙 속에 시멘트를 채워 넣어 경사면을 고정시키는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사고 당시 입주민 300여 세대가 인근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했고 토사가 차량 30대 등을 덮쳐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장들에게서 2017년 한 해 설계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올해 구정 목표와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해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텐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성과와 그리고 아쉬웠던 점도 있을 텐데요. 네, 저희는 민선주기 중반을 지나면서 그동안의 성과는 완성도를 높여가고 또 앞으로는 미래 세대, 미래 가치에 투자하자 이런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크게 3가지 정도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영역입니다. 1913 송정역 시장을 대한민국의 아주 모범적인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켰고 그리고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차지했습니다. 내일 모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와서 저희들에게 인증패를 주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공시제에서도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복지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 광산구가 잘하고 있는 게 복지 행정인데 지난해도 역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자치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와 마을 교육 공동체 같은 또 아파트 공동체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서 참여와 자치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주민들이 앞장서 주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더 많은 참여,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올해 가장 큰 과제로 정의와 상생이 구현되는 사회를 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의와 상생 어떻게 구현하실 계획인가요? 네, 추상적인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지난해 촛불을 보고 저 촛불 민심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치공동체를 잘 꾸려갈 것인가 늘 과제로 생각하는데요. 이건 역시 상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가능하다 싶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정의로운 시민의 힘과 상생하는 자치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해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올해 구정의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크게 보면 기존의 그런 원리들에 따라서 6개 분야 정도의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주민 참여 인권도시랄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 그리고 생활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이번에는 특히 탈핵 에너지전환 도시를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과 건강도시 혹은 치유의 도시를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민선 5기부터 추구해오던 것들인데요. 완성도를 높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가치와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 구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나왔었는데 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 있으신가요? 네. 2012년 저희들이 2월에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연대회의를 구축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가입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첫 해가 올해입니다. 목표는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완료 시점은 2021년으로 잡았고요. 대략 태양광 100메가와트, 연료전지 400메가와트,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100kW 같은 발전 설비를 유치하고 특히 버려지는 에너지들, 이걸 잘 재활용해야 되는데 ESS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화석연료 11만 톤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역시 11만 톤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국가 단위가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 자립형 에너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걸 중점적으로 올해 좀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네, 그 밖에 문화와 복지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문화, 복지 영역은 제법 잘해왔었는데요. 예컨대 투게더 광산 동위원회가 전국의 읍면동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복지의 어떤 새로운 기준, 지향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고 좀 자랑칠 수 있겠는데요. 올해는 여기에다가 금융복지 상담센터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예컨대 흔히 산무라고 하죠.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소액대출하는 주먹밥은행 같은 것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워낙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 영역에서도 금융 분야에 저희들이 좀 초점을 맞출 생각이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향유의 주체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올 한 해도 광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5.18 기념재단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섭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3년 만에 실시하는 5.18 기념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회계와 예산, 계약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기간제 직원을 몇 개월 단위로 나눠서 채용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의혹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사회가 지역 뿌리 산업을 이끌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농협전남지역본부가 2017년 경제사업 조기 추진 현장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영광군이 오래되고 낡은 집에서 생활하는 독거 노인을 위해 보일러 시공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콘텐츠 창작 파티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결합한 행사를 광주 영상복합문화관에서 개최합니다. 설 명절 호남선 열차표 예매가 내일과 모레 실시됩니다.
코레일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5일 동안 운영하는 고속철도, 새마을호 등의 상하행선 열차표를 내일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예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서도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설 열차표 예매가 가능합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2일 실시됩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금호 이동 중흥아파트 주민 138만 원, 금호 이동 대주아파트 주민 125만 2천 원, 금호 일동 금부초등학교에서 130만 원, 금호 일동 호반 3차 아파트 주민 74만 2천 원, 라인아파트 주민 66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금호 이동 진흥아파트 주민 52만 원, 금호 이동 주은아파트 주민 63만 원, 25통 주민 21만 원, 광주 광산구 수완동 수완 골드클래스 1차 아파트에서 50만 원, 월곡 이동 2통 주민 1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월곡 이동 4통 주민 12만 원, 5통 주민 8만 6천 원, 6통 주민 8만 3천 원, 15통 주민 15만 원, 18통 주민 8만 원 보내주셨고, 이어서 20통 주민 8만 6천 원, 30통 주민 10만 원, 대덕 7차 아파트 주민 13만 5천 원, 영천마을 주공 10단지 주민 80만 원, 일신아파트 주민 4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태양아파트에서 7만 원, 태양아파트 경로당과 관리소장이 7만 원, 엘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20만 원, 윤현식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12만 원, FM마트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구 박림 1동 5통 주민 20만 5천 원, 박림 1동 광명 샤인빌 주민 24만 원, 봉선 2동 무등 3차 2단지 주민 63만 8천 원,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LH 2단지 주민 57만 6천 원, 빛가람동 LH 6단지 30통 주민 14만 9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 5도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오후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기온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눈발이 살짝 날리겠고요. 앞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담양 5도, 화순이 6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이 5도, 구례와 보성이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기온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당분간 5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하다가 주말에 3도까지 떨어지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